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화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오정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그 박원순 시장이 기자 설명회를 가졌죠. 네네.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서울시가 근로이사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와 SH공사, 세종문화회관 등 15개 공사와 공단 그리고 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를 대표해 임명된 근로자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사업 계획이나 예산, 정관 개정, 재산 처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인데요. 오늘 오전 기자 설명회와 관련된 내용 저희 TBS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그럼 함께 리포트 보고 또 설명 나누죠. 네. 근로자를 대표하는 한두 명이 회사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근로자이사제. 노사 갈등 해소에 유용한 제도로 OECD에 가입한 유럽 18개 국가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국민대통합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수준은 OECD 국가 중 2위고 갈등 분야 중 노사 갈등이 두 번째로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 때문에 매년 최대 246조에 달하는 불필요한 비용이 소모됩니다. 이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사와 공단, 출연기관 등 15개 기관에 근로자 이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간 소통과 경청, 거버넌스와 협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업과 경영, 경제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이사제가 바로 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로자 이사는 기본적으로 이전에 받던 보수를 유지하며 회의 참석 수당 외에는 추가 보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법률과 정관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에 근로자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권한과 함께 책임도 뒤따릅니다. 근로자 이사는 뇌물수수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형법 등 분야에서 공기업 임원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서울시는 근로자 이사제가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 등을 시행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TBS 정중입니다. 노동자의 대표가 근로자 이사가 돼서 네. 경영에 참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이제 기자 리포트에서 봤듯이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편적인 거다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대표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큰데요, 결국은. 네, 그 노사 관계라고 하면 보통 뭐 대립이나 네. 갈등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는 게 네. 별 수 없는 현실인데 이를 뭐 상생과 협력 이렇게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해 보겠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의도입니다. 이런 노사협력을 통해서 뭔가 생산성을 높이고 갈등을 해소하면서 갈등에 따르는 어떤 사회적 낭비 요소를 없애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근로자 이사가 되는 사람은 무보수죠. 네, 맞습니다. 네. 돈을 안 받는 거죠, 그죠? 네, 뭐 그 어느 정도의 실비는 그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네. 회의수당. 네.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그걸 받게 되면 괜히 또 그 이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자, 임명 절차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3년이고요. 또 임명 절차는 현행법 규정대로 공개 모집과 임원 추천위원회 추천에 의해 임명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응모 세부 자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기관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그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조직은 근로자 이사를 2명 그리고 그 미만은 1명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네. 노동조합원이 비상임 이사가 됐을 경우에는 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합니다. 아,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돼요? 네, 그 사용자 또는 뭐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하고 있는 그런 관련법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법에 의해서 이제 비상임 이사는 노동조합을 탈퇴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원이라 할지라도 탈퇴를 해야만 된다. 네네네.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노동조합을 대표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그 노사협의가 더 잘 되는. 노사 간의 갈등이라는 게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갈등이 많은데 하여튼 뭐 제 생각은 그러니까 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봐야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처음 시행하는 제도 아닙니까? 네네. 박원순 시장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 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도가 없었죠. 예,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전혀 네.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단체 등에서는 상당히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 법령 위반이다, 또 경영권 훼손이다, 또 의사결정 지연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이렇게 그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그래요? 했습니다. 좀 반박을 들어보죠. 어떤 네, 내용입니까? 우선 이 법령 위반건에 대해서는 이 헌법상 권리죠. 이 지자체의 자치 입법권인 조례를 제정에 도입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는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에 15개 단체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죠? 네, 그거는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도입을 하기 때문에 위법의 여지는 없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또 네. 그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시장 경제 질서는 경영상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얘기지 근로자들의 경영권 참여 자체를 금지하는 그런 법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지연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식의 우려 또 비판에 대해서는 근로자 이사는 기관별로 1명 혹은 2명이잖아요. 때문에 과반을 점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영에 아주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염려는 넣어두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서울시 산하 단체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민간 기업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제단체는 그런 점들을 우려하겠죠.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강제를 안 하더라도 네.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예를 들면 좀 노동조합에서 네네. 서울시 산하단체에서도 하니까 우리 회사 좀 하자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사회적 공감대가 그렇게 형성이 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그 구조조정당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도 벌써 지금 근로자 이사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이 사용자 간의 협상에서 안 되고 있다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오 기자 보시기에 그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은 네. 상당히 참여하는 이제 노동자 대표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근로자 대표가 상당히 책임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하나의 중재하는 역할을 도맡아서 할 수가 책임성도 있겠죠. 있어야 네네. 되고 네. 설불은 대표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경영자 단체에서 얘기한 대로 경영상의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지연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트집을 잡는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통 근로자 이사는 이사단에서 뭐 1명, 2명 정도를 맡아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크게 악영향을 미칠 만한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 노동조합과 연계해서 어떤 예를 들면 뭐 파업이라든가 이렇게 할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 노동조합을 탈퇴해라 그런 조항을 넣은 거네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하게 해서 하는 것 같네요. 네. 아마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됐죠? 이런 근로자 이사제가 도입된 것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벌써 18개 국가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근로자 이사제 이거는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이게 이제 2005년도에 제정이 됐고 15년도에 201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요. 이 안에 명시가 돼 있고 또한 그 유럽 의회나 세계 경제 포럼 등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바. 그래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건데요.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의 경험 사례들을 잘 배워서요. 어떻게 정착시킬 건가. 노사 협력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된다 그러면 그거보다 좋은 거 없잖아요. 그죠? 갈등 지수도 낮아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좀 알아볼까요?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 감사원 결과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네, 뭐 총체적 부실 그래요?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감사원은 환경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인천 포함해서 8개 네. 기관을 대상으로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은 허술했고 또 오염물질 저감 실적 평가 또한 엉터리였다. 그리고 수도권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비는 오차투성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참 그러네요. 그죠? 우리 미세먼지 어떻다라는 거 알고서 우리가 대응하고 그랬었는데요. 네네.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감사원 네네. 감사 내용은.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그렇습니까? 네, 감사원의 결과 보고는 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굵직한 내용을 제가 몇 개 추려왔는데요. 네. 우선 수도권 외 지역의 석탄 화력 발전소 또는 뭐 제철소 등이 있겠죠. 이러한 그 시설에서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가 발생을 할 텐데요. 네. 이러한 먼지들이 남동풍이 부는 7월부터 10월까지 그 수도권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충남 지역의 발전소가 수도권 대기 오염에 미치는 기여율은 미세먼지가 3%에서 21%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4%에서 2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그 수도권 대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오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대기 환경관리 2차 기본 계획에 방금 말씀드린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관리 대책을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환경부가요? 네. 자, 그럼 각종 장치나 기기들도 많이 허술했다 그러는데 다른 점도 있는 모양이죠? 네, 우선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도 아주 엉망이었는데요. 감사 결과 그 수도권에서 운영하는 미세먼지 자동 측정기 108대 가운데 네. 16%인 17대가 허용 오차율인 10%를 초과하는 등 대기질 측정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하는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기 역시 65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대가 성능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안 드러났습니다. 가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조금 장비나 그 기기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감시가 허술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런다면 것이겠죠. 미세먼지는 얼마다라고도 발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그 자동차의 대기 오염 물질 관리에도 네. 허점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저희 TBS 앞에 명동 혹은 을지로 예. 굉장히 그 자동차 통행량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곳은 그 회사나 상업 시설이 많은 곳이지 대표적인 거주 지역은 아니잖아요. 네. 네, 혹시 그 대기 어딘지 여쭤도 저는 될까요? 그쪽이 아닙니다. 예. 네네. 자동차 통행이 많은 곳과 거주하는 곳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통행이 많은 지역을 기준으로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설정을 해야 하는데 자동차가 등록된 지역을 기준으로 그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산정하는 등 배출량 산정 기준에도 아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계속 드러났습니다. 그래왔다는 거예요? 네. 참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예, 참 한심하다. 그런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서 빨리 개선을 해야겠네요. 네, 그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요, 감사원이 조정하는 대로 시행할 경우에 현재 들어가고 있는 예산의 6,500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래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세금들이 좀 낭비가 됐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서 문제가 나타난 점은 빨리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정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